양해 일로 오자.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가운데 오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 바른미래당 청남단님의 카메라가 제일 많이 온 것 같네. 네, 됐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그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한 그 입당 소개시키겠습니다. 먼저 장성민 전 의원께서 입당원서 작성과 클린 서약서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답게 쓰네요.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뭐 서명만 하시죠. 예. 추천인 안철수라고 써야 돼. 추천인 안철수 써야지. 이제 영예변장. 예. 그다음 여기 한번 그러면 들어보시죠. 예. 그럼 저기만 좀 설명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계산을 만드는 거 같아요. 사진 한번 주시죠. 이거 다 들고 세역서 그냥 뚝딱. 이것도 찍어야 됩니다. 네. 의자. 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그냥 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안철수 인재 영입 전형 그룹부터 오늘 인재 영입 대상자 소개 및 영입 경위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한 지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새로운 분을 우리 당에 모시는 게 늘 반갑고 벅차지만 오늘 우리 당에 모신 분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국제문제 전문가, 사단법인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신 장성민 전 의원을 우리 당에 모신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민 의원께서는 벌써 20년 전인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낸 수평적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입니다. 지금 55세시니까 35세의 나이에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들로부터 수많은 입당 제의를 받으셨을 장성민 의원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치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는 분들이
바른미래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성민 의원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략가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다룬 서적으로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 중국의 밀어내기를 쓰신 대표적인 외교통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많은 북핵 전문가들이 장 의원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서울을 오가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대북 특사를 통해 비핵화를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펼쳐질 북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대로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장성민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 당에 오셔서 함께 토론하고 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 의원님을 우리 당에 모시기 위해 그간 애써주신 박주선, 유승민 두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하고 의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장성민 저하고 이름이 경상도식으로는 똑같이 승민인지 성민인지 입당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로 정말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그런 책임을 맡으셔서 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16대 국회에서 제가 17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보다 선배님입니다. 16대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국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아까 복도를 걸어오면서 이 국회 본청 건물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여의도를 상당히 멀리 하셨었는데 그동안 우리 안철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세계 최강국 이 두 나라의 각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찾아가느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인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해안과 비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치 쪽에 대해서도 정말 식견이 남다르시지만 중요한 어떤 정책 이런 데 대해서도 같이 동지로서 앞으로 정말 해나갈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당을 결정해 주셔서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개혁보수 또 합리적 중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을 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민 우리 이사장님, 전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동지로서 깍듯하게 배려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장성민 이사장의 저희 당 입당으로 저희 당의 인재 영입의 큰 물꼬가 터지고 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성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온 정치인이고 학자고 연구자고 그리고 방송 앵커입니다. 제가 장성민 의원과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렇게도 똑똑한 사람이 올해 대한민국에 있느냐, 장성민을 보면 대단히 흡족하다, 앞으로 장성민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1년간 수업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성민 이사장이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46명의 학생들이 저렇게도 젊은 분이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예리한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외교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 이런 방언을 들었습니다. 또 KBS 음악회를 갔더니 전직 KBS 이사장을 지내셨던 분이 또 교수 출신이고 대사까지 얘기하셨던 그런 분인데 장성민 의원을 보니까 저렇게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등에서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내세우면서 우리 당이 진짜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계승한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짝퉁 정당이고,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계승 발전하는 진품 정당이 됐다. 오늘 장성민 전 의원이 와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당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는 개혁적인 보수, 진보 중에서는 건전한 합리적 진보, 그래서 함께하는 중도, 개혁, 실용 항아리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신, 김영삼 정신, 어떤 정신도 다 함께하는, 그래서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성민 이사장의 참여로 바른 미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훨씬 더 높아졌고 또 가능성은 크게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안철수 대표께서 시동을 걸고 유승민 대표께서 아주 장성민 의원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권유를 하시면서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장성민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 자리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완강히 정당 입당을 고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 정당 사상 가장 태어나야 할 정당이고 바로 대한민국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여는 정당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틀림없이 바른미래당은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판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정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 같은 한 사람도 모래알이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참여를 하겠다. 그동안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게 많은 권유를 받았는데 결심합니다 하는 취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미래당을 크게 평가해 주시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여주신, 또 그래서 그 역할을 몸으로 마음으로 해서 기대를 성취하겠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의도 이 국회의사당을 정말 한 15,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고 부의장님 실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고요.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원고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몇 마디 소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님과 박주선, 유승민 두 공동대표님, 또 유승민, 박주선 대표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과분한 저에 대한 소개와 덕담을 듣고 제가 진짜 이 당에 들어와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줘서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저를 이렇게 격찬을 하시는가. 저는 결코 지금까지 이런 격찬과 칭찬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듣고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앞으로 많이 부려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비적인 발언으로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금 주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해 하실 거고, 또 입당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몇 말씀드리면, 참 안철수 후보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 박주선 대표님이 너무 많은 애를 쓰셨고, 유승민 대표님은 마음으로 너무 많은 걱정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과분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신 당원 대의원들께도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통합, 국가 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신 안철수 후보님과 유승민 대표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창당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신 박주선 대표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호남 통합정당, 대한민국 정치 최초의 이념 초월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 대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당의 진통과 고통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역감정이라는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고 바른미래당이라는 봄의 새싹을 돋아낸 여러분의 강철 같은 정치적 신념과 의지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당에 몸을 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당 사상 만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체해서 몸소 국민들 앞에 선택받겠다고 그 험난한 고통의 길을 걸어온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핵심 개척자들이 이끌어온 그 길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고 한국의 미래가 이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창당 과정 속에서 깊게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여기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유승민, 박주선 두 대표님이 그 부분을 험난한 고통을 뚫고 불도저처럼 밀어가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사생결단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런 정당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점들이 저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는데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참 저는 정치보다는 방송이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치판에 뛰어들면 저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방송을 하면 그래도 시청률이 올라간 만큼 방송국에서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호구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이 세 분의 독립의지, 대한민국의 과거 정치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걷자고 하는 독립의지, 이 의지가 너무 저를 감동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위기입니다. 정치 위기인 것은 야당 정치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고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 운영을 완전히 일방 독주식으로 지금 독선독단에 의존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헌법에서 자유가 가끔 탈취되었다가 다시 슬그머니 끼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자유 탈취행위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제대로 감시해서 막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갖고 온 헌법에서의 자유 탈취만큼은 목숨을 내걸고 막아야 되겠다. 이걸 정치가 하는 일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라고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국가가 생존하려면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약소국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제적 번영을 몰고 온 정치적 민주주의를 몰고 온 토대입니다. 이 안보의 생명성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는 사라집니다. 이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한미동맹이 지금 대단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돌릴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이곳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1.08%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안 되겠다고 하는 지지와 여론표가 59%인데 그 많던 59%는 다 어디 갔을까? 어디에 잠들어 있고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흔들어 깨워서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견마지로를 할 수 있는 아니 바른미래당의 문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작은 노력이나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를 찾고 한미동맹을 강철같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아니라 3대, 2대 무역 강국으로 경제 번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로 한국의 정치 질서 재편은 이제 나쁜 과거 대 바른 미래의 대결로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 생각하고 저는 헌신해서 이 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모든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유승민 대표님, 박주선 대표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따르고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정환 기자인데요. 출마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고 국민의당 시절에 한 차례 입당 불허 결정이 났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 변화가 있는 것에 그쪽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쭈시는 겁니까? 출마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의당 관련해서 강 대표님. 출마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당이 결정한 모든 것에 백의 종군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고 당의 노선에 따르고 저는 이제 당인입니다. 그래서 당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지도부 그리고 특히 두 대표님과 이제 이 문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영입 제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때 그거랬던 그때와 지금 여러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그 당시 어떤 이유로 결정이 됐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힘을 합한 바른미래당에서 저와 그리고 지도부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KBS의 김수입니다. 안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는 5.18 폄훼 발언으로 입당이 불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신 건가요? 당시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장성민 이사장이 입당이 거부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5.18 폄훼 발언이 장성민 입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다 검토를 했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했지만 양심과 인격을 걸고 그런 사실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을,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이 어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느냐. 정치적인 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노가 전 고모님을 비롯한 많은 동교동계 분들이 장성민 입당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하루 내려갔을 때 장성민 입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왜 그걸 가지고 그때 비틀었는가? 그 정치적으로 박아무개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앉아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페이크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페이크 뉴스 있지 않죠. 그런 어떤 그 흉물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뺑소니 정치를 한 거죠.
그러놓고 나 몰라라. 목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없던 발언도 진실처럼 말해서 조작하고 사기치고 위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정치를 청산해야 될 타이밍이 왔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 질서는 바른 미래대 나쁜 과거로 갈 것이다. 없는 것을 조작해서 있는 것처럼 선동했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의 재갈을 물려가지고 언론의 자유까지도 지금 많이 망각시키고 있고 축소시키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그걸 전부 검증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대로 받아 써서 우리가 보도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오도하는, 그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송 인허가권 몇 개를 가지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건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한 나라의 자유의 표적이 언론의 자유에 있는데, 지금 언론들이 방송 인허가권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에서 홍보하는 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태도 더 심각하지 않도록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당을 들어왔습니다. 네. 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앵커를 하실 때 만말 사문이 좀 많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만말 때문에 앵커 자리에서 교체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깨끗한 지방 정부라는 그 바른미래당의 컨셉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철수 대표님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다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 내용들도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평가받을 만한 발언들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점잖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셨나요? 왜 그 입당 들어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성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당내에서 불합리한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정당보다도 앞장서서 선두적으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채널의 김도영입니다. 지금 공천 관련해서 하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당내에서 당신과 어떤 역할을 좀 맡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건 아마 두 분 대표님하고 인재영 의원님께서 장성민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입당 소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